사업 전략, 비즈니스, 사업 단위에서의 그 스트래티지를 사업 전략이라고 합니다. 단일 사업 단위 혹은 생산 라인을 위한 전략, 또 특정 산업이나 특정 시장 내에서 경쟁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 제품이나 서비스 믹스, 이런 서비스 믹스, 제품 믹스는 저 뒤에 이제 우리가 마케팅 배울 때 또 나오게 됩니다. 제품군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시설의 입지 선정,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업 전략이라고 하는데, 전략적 사업 단위, 여기서 SBU라는데 Strategic Business Unit, 사업 단위를 한 기업에 있는데 사업 단위별로 이렇게 쪼개보는 거예요. 또 쪼개놓고 거기에 맞는 또 사업 전략들을 세우는 겁니다. 요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오리온 예를 들었는데, 오리온 하면 여러분들은 뭐 요새 뭐 오리온에서 라면도 요새 잘 나오죠. 또 여러 가지 이제 과자도 많이 나오고, 그 초코파이로 아주 유명해죠. 초코파이가 뭐 전 세계 시장을 흔들었죠. 심지어는 소련이나 북한까지 침투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북한 애들 그 개성공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오리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리온 초코파이. 또 이북으로다 뭐 메시지 전달하고 할 때 오리온도 그 같이 넣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오리온 나도 잘 몰랐었지만은 그 뭐 해면지라고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그 뮤지컬 배우 해면지, 이게 오리온의 그 딸이던데 아주 통통 튀고 까불까불하고 그 유튜브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즐거운 애더라고요. 그 집 딸인데 아주 그 딸도 아주 귀엽게 잘 키웠더라고요. 근데 이 여러분들 오리온 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나라 뭐 카레 하면 다 오리온 카레였었어요. 카레. 카레. 그러니까 카레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종합식품 기업으로 아주 든든한 성장을 하고 있는 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 오리온을 그 사업 단위를 다 식품 분야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그 SBU, 이거 마켓오라고 하는 천연 유기농 식품을 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단위, 또 HSBU, 닥터유라고 하는데 첨단 기능식품, 단백질, 운동 열심히 하는 애들 단백질 먹죠. 또 에너지바, 단백질바,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서 다루기도 하고, 또 제주 용암수, 그 음료수, 우리가 물도 생산하는 단위가 있고, 또 초코파이, 이렇게 사업 단위를 크게 4개로 구분해서 여기에 각각 사업 단위별로 이에 필요한 전략들을 세우고 영업을 해 나가는, 이걸로 해서 크게 성공한 사례입니다. 크게 성공한 사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전략은 우리 아까 그런 거 있죠. 인적 관리, 생산 관리, 운영 관리, 이거 또 마케팅 관리, 재무 관리에 따르는 그 직능별로 펑션이라 하죠. 펑셔널 스트래티지, 이미 얘기했죠. 이런 분야에서 사업 단위 전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사업 단위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기능적 전략이라고 한다. 이런 게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배분할 것. 효용이라면 뭐예요? 목표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죠. 효율이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축소 전략. 이것은 기업을 우리가 뭐 국제적 환경이라든 국내 환경에서 성장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축소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전략이에요. 즉 성장 전략은 현재의 영업 활동과 범위를 키우는 전략입니다. 키우는데 그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집중화할 것이냐, 또는 사업을 다각화할 것이냐. 물론 집중화 옳다,
다각화가 옳다 이건 얘기가 아니에요. 집중화할 경우도 있고 또 집중화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고 다각화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업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한 이해가 있어야 거기에 적합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즉 집중화 전략은 기존 제품 또는 시장에 집중하거나 동일 사업 영역 내 확장을 통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것.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한두 가지만 한다. 이 라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은 그림도 세제 회사예요. 세제 회사. 저는 요게 이제 일본 기업과 CJ하고 합작해서 들어왔는데 CJ가 여기를 떠나면서 이런 세제 사업을 떠나면서 백벤트 일본 투자 기업인데 비트라고 하는 그 세척이 잘 되는 걸로 아주 좀 유명하죠. 코카콜라는 여러분들 많은 음료 중에서도 코카콜라 하나 가지고 진짜 세계 시장을 제패했죠. 맥도날드도 햄버거 가지고 GS그룹 같은 경우에는 GS그룹이 이제 이게 LG그룹과 형제그룹에서인데 이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럭키 금성그룹에서 이게 금성 해가지고 GS입니다. GS. 허씨 가문과 구씨 가문의 그 사돈지간에 동업을 했었는데 이게 그 몇 대를 걸쳐서 오면서 한 번도 분쟁이 일어나. 보통 부자지간에도 사업하다 보면 싸운다 그러죠. 그죠? 동업하다 보면. 근데 이건 아주 그룹의 목표 캐치프레이스도 인화 단계래요. 그래서 사업을 잘 하고 나서 3세대쯤 와가지고 헛씨와 구씨 간에 이렇게 분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씨가는 LG전자 쪽으로, 헛씨가는 GS그룹 쪽으로 분가되면서 GS그룹도 이거 뭐 처음엔 백화점도 하고 뭐 이러다가 다 축소하고 그 마켓 시장 마켓 슈퍼마켓 쪽으로 확 전환을 해서 안정적으로 새로 확장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각화 전략. 새로운 제품이나 시장이나 제품 또는 시장이나 사업 영역에 진출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것. 이 다각화라는 게 오리발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욕을 먹기도 하는데 내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포화 상태에. 근데 돈은 많이 있어. 그럼 새로운 분야를 뚫고 들어갈 수가 있죠. 필립 모리스사도 이게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이게 뭐예요? 면도기 회사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양한 그 건강 관련된 다루죠. IBM도 이게 뭐예요? 컴퓨터만 만들다가 대형 컴퓨터, 소형 컴퓨터 만들다가 이제 종합전자회사로 바뀌었고요. 하나 디펜스는 이거 한국화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화약은 그 화약, 총포에 들어가는 화약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방산업체로 이제 종합방산업체로 이제 변화를 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방산에 관련된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레고는 여러분들 잘 아는 블럭 조립하는 데죠. 근데 여기 레고가 사업 다각화를 실시했다가 오히려 회사 이미지도 흐려지고 또 그 분야를 잘 못해서 망했어요. P&G는 뭐 휴지에서부터 뭐 휴대 그 여성용 그 생리대 뭐 이런 거 다 만드는 회사죠. 제너럴 일렉트릭사 이런 경우도 맨날 전기 제품만 만들다가 이걸 다각화해서 성공을 했고요. 레노버는 여러분들 노트북 중국 기업인데 노트북 하나만 겨우 그냥 그 구닥다리 같은 거 만들다가 요새는 뭐 이게 스마트폰도 나오고 다 하고 있습니다. 레노버가 블랙베리인가 거기도 인수했어요. 아마존도 이제 인터넷 판매 기업에서 세계적인 물류 지배자가 됐죠. 이게 아마존이 그 물류 분야에서는 인터넷 물류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예, 다각화 전략을 통해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 통합화 전략도 있습니다. 수직적 통합화라고 하는 것은 그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밑에서 원료를 공급해주고 또 만들어지면 판매하고 이런 거죠. 이 그 원료 공급서부터 판매 또는 금융까지 쭉 계열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수직적 통합이라 해요. 이게 이제 보통 재벌 기업의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는 뭐 기업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인이라죠. 밸류 체인. 그죠? 네, 공급자를 통합하고 이게 후방 수직 통합. 또 위로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전방 수직 통합. 그러니까 판매하고 나서 애프터 관리까지 다 하는 것. 이런 서비스들이 소비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보여주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으면 요새같이 인터넷 환경에서는 참 버티기 어렵습니다. 특히 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식당에 가서 누가 먹고 나서 맛 있으면 아주 맛있다고 리플들 많이 달지요. 자기 또 블로그에도 올리고, 또 맛이 없으면 뭐 그 집 형편없네, 뭐 소문과 같지가 않네, 뭐 방송 보고 좋아서 갔는데 영 아니네, 뭐 이런 것들도 막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 어느 식당 갈까 검색하다 그런 안 좋은 글들 나오면은 가기 좀 꺼림직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수직 통합 관리를 해서 이런 서비스가 잘 되도록.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하나 있는데 부품이 하나 여러분들 내가 이제 낚시를 좋아해서 이제 바다 낚시를 잘 다니는데 한 수십 년 다니는데, 그런데 딴 장비들이 다 좋은데 지퍼 하나가 고장나서 물건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품 하나 때문에 전체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입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후방 수직 통합을 통해서 그런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제 완성차 업체인데 차를 완성하려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부품들이 들어옵니다. 요새는 뭐 전기 부품들도 들어오죠. 이건 모비스는 현대모비스가 이제 현대차의 경우는 여러 부품들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게 뭐 엔진서부터 차축, 뭐 타이어만, 뭐 후방 미러, 뭐 이런 별게 다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지면은 결국은 운송회사가 여기 또 해상 운송을 또 현대가 갖고 있죠. 이래가지고 수출까지 다 하는 겁니다. 국내 이런 차들 많이 봤죠. 자동차 싣고 다니는 차들. 선적해서 이게 해외로 수출할 때 이런 관계들이 다 삼성, 현대 그 관계회사고 다 관계회사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예요?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판매도 할 수 있죠, 그죠? 뭐 수익을 또 경쟁하지 않고 받으니까 큰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관계로서 우리가 통합, 전후방 통합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건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쁘게 보면 독점이죠, 독점. 자, 성장 축소 전략에서 우리가 이제 전후방 통합에 대한 그림을 다시 보여준 건데, 자, 자동차의 경우에 그 현대모비스, 현대유아는 이게 이제 에어컨을 관련된 거예요. 트랜시트 해가지고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많은 의자나 부품들을 생산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여기를 공급하면은 이것을 판매를 하는데, 또 현대캐피탈이라고 현대카드나 현대캐피탈을 통해서 또 신용 판매를 또 하게 합니다. 신용 판매. 또 물론 중간에 수송 문제나 광고 또는 이런 거 관련된 건설도 다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원활하게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현대제철을 만들었어요. 사실 강관이나 이런 것들은 포항제철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비싸요. 자기가 필요한 강관을 직접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정주행장에 있을 때 아주 사활을 걸고 추진한 게 현대제철입니다. 당진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스테인레스는 그 철을 가지고 가공해서 아주 매끈매끈한 그 철들이 있죠. 이걸 만드는 거. 여기서 이런 또 부품들을 차 껍데기 있죠. 차체를 공급해주고, 이런 것들이 수직 계열화가 다 돼 있습니다. 현대, 한진데 많은 기업들이 소위 안정적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어디서 이게 부품 회사에서 뭔가 문제가 안 되면은 완성차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또 제철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철판이나 이런 중요한 철 자재들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또 이거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직 계열화가 아주 필요하다. 그 후방 수직 통합뿐만 아니라 전방
수직 통합도 아주 필요한 전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